반갑습니다. 광여 인문학의 글자 속의 풍경 시간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일상에서 흔하게 사용하면서도 그 진정한 의미를 오해하고 있는 글자 하나를 깊이 들여다보려 합니다. 바로 가난하거나 인색한 것과 혼동하기 쉬운, 그러나 실제로는 우리 내면의 가장 강력한 통제력을 보여주는 글자인 검소할검입니다. 우리는 흔히 돈이나 물건을 아끼는 행위를 두고 검소하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대인들이 이 글자 속에 정교하게 새겨넣은 서사는 단순히 외부의 재물을 아끼는 경제적 관념을 아득히 뛰어넘습니다. 그것은 내면의 에너지를 어떻게 다스리고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치열하고도 장엄한 자기 통제의 풍경을 담고 있는 이른바 정신의 경제학입니다. 우선 이전 시간에 다루었던 어질량이라는 글자의 풍경을 잠시 떠올려 보십시오. 량이라는 글자가 내면에 가득 찬 풍요로운 항아리의 뚜껑을 활짝 열어 남들과 기쁘게 소통하고 나누는 상태를 의미한다면, 오늘 만날 검은 전혀 다른 방향의 힘을 보여줍니다. 검은 밖으로 흘러나가는 그 소중한 에너지가 쓸데없는 곳으로 방탕하게 새지 않도록 안으로 단단히 묶어 세우는 강력한 힘입니다. 저는 이 글자를 수행자가 자신의 에너지를 철저하게 관리하는 정신의 단돌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문자학의 시선으로 검이라는 글자의 해부학적 풍경을 들여다보겠습니다. 검은 사람 인변에 다 첨자가 나란히 붙어있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바로 다 첨이라는 글자입니다. 첨이라는 글자의 형태를 세밀하게 뜯어보면 가장 위에 지붕을 뜻하는 모일집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지붕 아래에 여러 사람을 상징하는 입구자 여러 개가 나란히 모여서서 다 함께 무언가를 하고 있는 모양을 형상화하고 있습니다. 본래 이 첨은 모두 혹은 다 함께라는 뜻으로 널리 쓰입니다. 하지만 문자학적 관점, 특히 마음의 수양이라는 측면에서 깊이 들여다보면 이것은 사방으로 흩어지려는 수많은 사람의 목소리나 행동이 하나로 완벽하게 정돈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제각각 떠드는 혼란스러운 목소리들을 하나의 지붕 아래 모아 한 목소리로 노래하게 하거나 한 방향으로 일사불란하게 움직이게 만드는 힘, 그것이 바로 첨에 깃든 진정한 서사입니다. 그렇다면 이 강력한 첨이라는 글자에 사람 인자가 하나 더해진 검은 과연 우리 마음에 어떤 풍경을 그려낼까요? 그것은 내 안에서 하루에도 수만 번씩 제멋대로 날뛰는 수많은 욕망과 생각, 그리고 번뇌들, 즉 수많은 첨의 요소들을 단속하는 모습입니다. 마음의 주인인 사람이 굳건하게 중심을 잡고 그 어지러운 요소들을 일사불란하게 통제하고 단단히 결속시킨 상태가 바로 검입니다. 이 글자 속에 담긴 역동적인 풍경을 눈앞의 현실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끝없이 넓은 들판에 수많은 군사가 아무런 대열도 규칙도 없이 뿔뿔이 흩어져 있다면 어떨까요? 그 군대는 아무리 머릿수가 많아도 실질적인 전투력을 발휘하지 못한 채 무의미하게 각자의 에너지만 낭비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그 혼란스러운 들판 한가운데 유능한 장수가 나타나 흩어진 군사들의 대열을 일사불란하게 정렬시킨다면 상황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비로소 그 군대는 적은 숫자로도 어마어마한 파괴력과 힘을 뿜어내는 단단하고 무서운 조직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도 흩어진 군대와 한치도 다르지 않습니다. 시시각각 내 밖의 세상으로 향하려는 산만한 시선, 가만히 앉아 있어도 끊임없이 일어나는 잡념, 누군가를 미워하고 질투하는데 속절없이 소모되는 거대한 감정의 낭비들이 있습니다. 검은 이렇게 밖으로 정처 없이 낭비되던 시선과 심리적 에너지를 내면으로 거두어들여 오직 내 안의 맑은 빛에만 온전히 집중하게 하는 숭고한 힘입니다. 따라서 검은 물질이 모자라서 억지로 궁상맞게 아끼는 상태가 결코 아닙니다. 오히려 내면에 넘쳐나는 거대한 에너지가 헛된 곳으로 허무하게 새어나가지 않도록
안으로 단단히 갈무리하는 정돈 된 생명력입니다. 이제 시선을 조금 더 미세한 곳으로 옮겨보겠습니다. 첨자의 가장 꼭대기에 자리 잡은 집이라는 부속에 숨겨진 다층적 상징을 들여다볼 차례입니다. 이 작은 기호 안에는 문자학적으로 놀라울 만큼 다층적이고 깊은 상징들이 겹겹이 포개져 있으며 이것들이 모여 검의 진정한 의미를 완성해냅니다. 첫째, 지붕 말 그대로 비바람을 막고 가장 위를 덮고 있는 지붕의 형상입니다. 이것은 어떤 울타리나 범주를 만들고 그 안으로 흩어진 것들을 모으다라는 결속의 의미를 지닙니다. 둘째, 이것은 합할 합자의 윗부분에 쓰일 때처럼 그릇의 몸체와 뚜껑이 빈틈없이 딱 맞물려 닫힌 뚜껑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내면의 생각과 외면의 행동이 조금의 어긋남 없이 일치하고 부합하는 완벽한 상태를 뜻합니다. 셋째, 이 형상은 셋이 모인다는 뜻의 삼합이나 모일 집자의 원형과 닿아 있어 흩어진 에너지를 한 곳으로 모으는 강력한 집중의 힘을 나타냅니다. 이 상징들을 검이라는 글자에 대입해보면 결핍이나 가난이 아니라 오히려 고도의 정돈이라는 장엄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뚜껑이 열려 뜨거운 김이 사방으로 다 빠져나가 버린 식어버린 솥이 아니라 지붕이자 뚜껑인 집을 꽉 닫아 내부의 압력을 최고조로 높인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 응축된 힘으로 단단한 알곡을 푹 익혀내는 강력한 에너지의 보존이자 밀도 높은 삶의 방식인 것입니다. 수행자에게 있어 검이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마음의 뚜껑을 함부로 열어젖혀 자신의 에너지를 사방으로 흩뿌리는 방종을 가장 치열하게 경계하는 일입니다. 내 안에 수많은 욕구, 즉 수많은 입구자들이 각자 제멋대로 소리 지르지 못하게 하나의 단단한 지붕 아래 모으고 뚜껑으로 봉인하는 일입니다. 꽉 닫힌 항아리 속에서 곰삭은 장이 익어가듯 이 검의 단단한 뚜껑 아래에서 비로소 인간의 지혜는 가장 맑고 깊게 숙성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이 집이라는 상징 속에는 고대 악기인 피리, 약자의 가장 윗부분이라는 또 다른 놀라운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약자를 해체해서 가만히 들여다보면 참으로 경이로운 수행의 미학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피리 약자의 맨 위에 씌워진 집은 지붕이나 뚜껑이기도 하지만 가장 원초적인 형상으로는 위에서 아래로 향하고 있는 사람의 입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 입술 아래에 나란히 배열된 여러 개의 입구자들은 대나무로 만든 관들의 입구를 그대로 그려낸 것입니다. 연주자가 단 하나의 입으로 여러 개의 대나무관에 고르게 숨을 나누어 불어넣어 단 한 치의 어긋남도 없는 장엄한 화음을 만들어내는 모습입니다. 내 안에는 제멋대로 소리를 내고 싶어 아우성치는 수많은 욕망의 관들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때 마음의 주인이 정교하게 훈련하고 제어한 단 하나의 입으로 그 관들에 들어가는 숨의 양을 정확하게 조절하는 행위, 그것이 곧 검의 정수입니다. 만약 연주자가 참을성 없이 숨을 한꺼번에 크게 훅 내뱉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악기의 소리는 날카롭게 찢어지고 화음은 산산조각 날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통제력 상실을 방탕이라고 부릅니다. 반면 각 대나무관에 꼭 필요한 만큼의 숨만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히 배분하여 가장 아름답고 충만한 화음을 유지하는 것이 바로 검소입니다. 결국 검은 숨을 안 쉬거나 에너지를 억지로 안 쓰는 소극적인 상태가 아닙니다. 마음의 주인공이 자신의 한정된 생명력과 에너지를 한 치의 오차도 없이 경영해 나가는 최고급 기술입니다. 숨을 허투루 낭비하지 않고 오직 최고의 음악을 완성하는 데만 100% 집중하는 연주자의 굳게 담은 입술처럼 말입니다. 이러한 위대한 절제와 조율의 철학은 동양 수행의 전통 속에 아주 굳건하게 뿌리내리고 있습니다. 불교 수행의 관점에서 본다면 검은 곧 불방일, 즉 마음이 쾌락이나 게으름으로 방탕하게 흘러가지 않도록
쉼없이 단속하는 수행의 가장 근본적인 기초와 맞닿아 있습니다. 이를 마음의 심층을 탐구하는 유식학의 언어로 풀어본다면 더욱 명확해집니다. 우리 마음속에서 쉼없이 밖으로 치달으며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망하고 구하려는 제칠 말라시기의 폭주를 멈춰 세우는 일입니다. 그리고 더 깊은 심연에 있는 아레야식의 맑고 순수한 종자를 온전히 보존하는 아주 지혜로운 마음의 경영법입니다. 명나라 시대에 뛰어난 고승이었던 지육선사는 이 마음의 이치를 두고 수행자들에게 아주 서늘한 경책을 남겼습니다. 밖으로 꾸미는 화려함은 정신의 파산이요, 안으로 굳건히 갈무리하는 소박함은 지혜의 부유함이다. 유학을 집대성한 공자 역시 온화함, 어지, 공경함, 검소함, 겸양함을 뜻하는 올량공검양의 위대한 기상 속에 바로 이 검을 품고 있었습니다. 공자가 언제나 이 검의 태도를 잃지 않았던 이유는 그가 단지 물질적으로 가난해서가 아니었습니다. 세상과 천하를 올바르게 경영할 자신의 거대한 내면 에너지를 단 한 방울도 헛된 곳에 쓰지 않으려는 철저하고도 지독한 정신의 경제성을 완벽하게 갖추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흔히 말하는 인색함과 진정한 검의 차이를 분명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인색함은 오로지 나 자신만을 위해 남에게 한 푼도 주지 않으려는 비좁고 옹졸한 마음의 상태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검은 세상을 구원할 대의를 위해 나 자신의 얄팍한 욕망을 스스로 절제하고 통제하는 거룩하고 숭고한 품격입니다. 내 안의 욕망과 번뇌가 완벽하게 다스려진 사람, 즉 안으로 에너지가 꽉 차오른 사람만이 비로소 남을 향해 진정한 의미의 양보를 베풀 수 있는 넉넉한 여유를 갖게 됩니다. 조직이 꽉 짜여 있을 때 무서운 파괴력을 내듯 철저한 검으로 단련된 수행자의 일상은 언제나 흔들림 없는 고요함과 세상을 예리하게 꿰뚫어보는 통찰력을 뿜어내이다. 이것은 비단 수행자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학자가 무려 40여 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묵묵히 책상 앞에 시간을 지켜내며 일관되게 공부할 수 있는 힘 역시 바로 이 검에서 나옵니다. 밖으로 향하려는 온갖 세속의 유혹과 산만한 마음을 다스려 오직 학문이라는 목표에 집중하는 에너지를 보존했기에 가능한 위대한 뚜껑의 힘인 것입니다. 이제 이 장엄한 글자의 풍경 앞에서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그 귀하고 소중한 생명력과 에너지는 도대체 어디를 향해 새어나가고 있습니까? 혹시라도 누군가를 미워하고 비난하는 날 선말 속에 소중한 진기를 쏟아버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손바닥 위에서 끝없이 명멸하는 의미 없는 스마트폰 화면을 멍하니 들여다보는 시선 속에 여러분의 찬란한 생명력을 속절없이 허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현대의 우리는 역사상 그 어느 때보다 에너지가 쉽게 방전되고 흩어지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일수록 성인처럼 자신의 생명력을 낭비하지 않고 오직 도를 향한 길, 진정 가치 있는 길에만 정밀하게 배분하는 지혜가 절실합니다. 사방으로 흩어진 숨을 거두어들여 내 삶을 하나에 웅장하고 조화로운 선율로 모아내는 정교한 통제력. 그것이 바로 현대인인 우리가 가장 시급하게 회복해야 할 검의 참된 본 모습입니다. 오랜 옛날 고대인들이 한자의 자영 속에 남겨놓은 본의를 통해 한없이 흩어지고 방황하던 우리 마음의 대열을 다시 한번 굳건히 정비하는 시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단단하고 정돈된 합창의 풍경이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을 더욱 단단하고 빛나게 일깨워주는 서늘한 죽빛 소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이렇게 내면으로 단단하게 응축시킨 절제의 힘이 어떻게 세상과 타인을 향한 최고의 부드러운 배려로 피어나는지, 성인의 마지막 기상인 양이라는 글자에 아름답게 연결된 풍경을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한자 속의 깊은 바다를 여행하는 광여 인문학이었습니다. 언제나 흔들림 없이 강건하십시오. 고맙습니다.